네, 안녕하세요. 조동석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늘 또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오늘은 이제 제가 채팅창에 잠깐 썼듯이 내일 모레,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난 금융위원이 따로 금융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금융감독원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여러 그 잡다한 기관들이 또 따로 있고, 이게 옥중 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합해서 다른 선진국의 금융감독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헷갈리게 만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번에 김병환 씨가 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월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이걸 이 금융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주제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 금융권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금융 시스템을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그 혁명적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동안 많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장 그 청문회에서 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그 다음에 정무위에서 하는 거니까요. 정치인들도, 그 다음에 우리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시민이 이 망언을 몇 번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유시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유시민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의 입장을 정하는 사람들도 국내에서 지금 많이 있잖아요. 유시민만한 그 인플루언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유시민이 잘 하고 있는데, 잘 하다가 어쩌다 삑사리를 꼭 내요. 결정적인 데 가서 삑사리를 내요. 황우석 사태도 똑같습니다. 황우석을 옹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냐. 황우석은 기본적으로 과학자거든요. 과학자는 연구 결과로 말하면 돼요. 거기서 뭐 애국심 얘기하고 무슨 뭐 펀딩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이러면 벌써 이게 애국이고 뭐고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황우석을 옹호합니까? 그런데 또 누구야? 처음에 윤석열을 또 옹호하고, 그러다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그러니까 잘못 본 거거든. 그럼 분명히 내가 왜 잘못 봤는지, 왜 그런 태도를 갖췄었는지, 그거를 분명히 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학문적 소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유시민은 또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세계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짧은 시간 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 어려운 개념들이 있으면, 반복해서 보시고 또 인터넷을 찾아들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크립토라는 말이 고대인들서부터 시작된 말이 암호학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거죠. 근데 이 암호학이 왜 필요하냐면 특히 전쟁을 위해서 필요해요. 아군과 아군끼리 서로 연락할 때 적군에게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전략을 다 우리 공유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무전기가 있긴 했어요. 뭐가 있어요. 무전기가 있어도 다 그게 도청되고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서부터 이 크립토그래피가 발달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크립토그래피가 이 인터넷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매우 중요한 학문 체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세계와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고 크립토그래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뱅크, 크립토 뱅크는 이제 암호화폐를 다루는 은행들이죠. 크립토 뱅크, 크립토 스페이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크립토죠. 줄여서 크립토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크립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립토를 떠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크립토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인이에요. 그 체인이 연결됨으로써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해왔던 무슨 이 폰지 사기라든지 무슨 네덜란드 튤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암호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까지의 화폐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그런 체계란 말이죠. 근데 유시민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헛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어서, 그걸 분명히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46강에서 4차 산업혁명, 그 역사적 맥락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부재는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 47강에 이어서 기술과 문명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113강에서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뭐 했다고 해서 전 난리를 부린 거예요. 김남국이 천하의 주인처럼. 김남국을 난 몰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정치판에서 뭐 욕을 먹는지, 뭐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나이는 어린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 난리를 아니 코인 거래를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이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블록체인 사상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사상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 명시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명시화 기술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비트코인의 중요한 점을, 비트코인이 담고 있는 사상,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암묵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부터 명시적인 거짓말까지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대통령실이 점철돼 있고 지금 곧바로 어떻게 파국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 계속 갈 수 없잖아요. 왜? 직무든 자기가 하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달린 문제는 다 돈 문제거든요. 블록체인은 돈 문제를 아주 투명하게 명시화해 놓고 있습니다. 돈이 거래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움떠짝 할 수가 없어요. 변조시킬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비트코인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달러 패권에서 크립토 패권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 시간의 문제지 크립토 패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정치인들도 모르고 고위 공직자들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모르는 게 있다니. 말이 안 돼. 이거는 폰지 사기야. 아이고 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블록체인 사상이 뭐고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세계는 어떤 것인지 그 크립토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유시민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유시민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상관없이 화폐금융체계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금융체계는 기본적으로 흡혈귀들이 피 빨아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가 바로 금융 시스템인 거예요. 현재 은행 체계가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는 이자도 안 받고 꿔줘. 아주 낮은 이자를 줘요. 못 사는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받아. 이게 뭐야?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하는
은행 자체가 빨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흡혈귀들에게 불로소득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뭐냐? 기존의 화폐금융 체계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 내가 그래서 2017년에 2016년서부터 아마 김은 박사가 여기 스컬린 대학에서 박사학위 전 MIS로 박사학위 한 제 친구인데, MIS라면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그 전략과 MIS를 전공하신 분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데, 자기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독일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더스트리 4.0, I fear 이렇게 말하거나, 그래서 이 fear,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fear, I4지, I4. 독일어로 말하면 인더스트리 fear 눌인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그걸 번역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뜻이 맞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독일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 중역들, 몇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 1년 정도 했을 겁니다. 하고 2017년에 책을 냈어요. 그게 바로 이런 1부, 2부, 3부, 4부인데 4부를 제가 썼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에 부합하는 인사조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이 혁명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인간을 위한 맞춤형 직무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실 이게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모든 기술은 개념체계예요. 기술은 1차적으로 개념체계예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추상화하는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추상화한다는 추상화 영양 요소가 있다 했잖아요. 도구적 영양군, 추상화 영양군, 목적지향적 영양군, 3개 영양군들이 쭉 있어서 거기에 3개씩 더 붙어 있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강의를 해서. 그러면 추상화 기술이라는 뭐냐? 추상화라는 게 뭐야? 실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요소를 뽑아낸 거잖아. abstraction 하는 거면. abstraction, 중요한 것을 뽑아내서 그것으로 개념화하는 거지. 그것은 곧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상상력이고 통찰력인 거야. 그게 있을 때만 우리가 지금 어디 세계에 와 있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길을 갔을 때 내가 이거 추상화해 놓은 거잖아. 수백 년 전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혁명을 내가 다 추상화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개념적 기술, 개념화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추상화 능력, 통찰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사회 현상에 대한,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유시민이 딱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겠나? 내가 한국은행 초년병일 때 80년대 독일 유학 가기 전에 일 거예요, 아마. 독일 유학 가기 전이지. 연수를 내가 독일 연방은행에 연수를 가기 전인지 갔다 와서인지는데 헷갈리는데, 아니 상소 이유서를 쓰는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야. 그걸 보고 진짜 이 친구 똑똑한 놈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해. 머리도 좋고. 근데 머리 좋은 놈들이 가만 보면 삑사리를 내. 언젠가 계속 중요한 고비에서 삑사리를 내. 그러니까 잘났기 때문에 삑사리를 내는 거야. 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삑사리 내는 거를. 그때 개념을 잘못 잡은 거야. 자기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지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오른쪽 맨 아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 저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독일도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도 IT 인프라만 깔았지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늦었어요. 지난 20년을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놈들에 의해서 문명에서 뒤지고 있어요, 지금. 노동자들이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란 말이야. 아주 그 멍청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멍청하기 짝이 없는 놈들을 뽑아놓은 거 아니야, 정말. 문명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들이 대통령을 맡아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금융이 근본적으로 쓸모없는 조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이. 더군다나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은행의 기능은 완전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 업종을 전환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중앙은행은 CBDC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문제이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의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